또 한 명의 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나라를 떠나려다가 탑승구 바로 앞에서 제지당했습니다. 정식 재수사된답니다. 내용 먼저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늘 열리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중간 조사 상황을 보고하면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검찰에 조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2차례 수사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건설업자 윤중척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 바로 재수사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억 원 이상 뇌물이 오갔을 경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진상조사단이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에 이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뇌물수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가 뇌물공여 혐의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과거 수사와 달리 진상조사단 조사에선 입을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아울러 과거 2차례 검경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이나 이로 인한 축소, 은폐 수사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로서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방콕 가려고 했다며요, 김학의 전 차관이. 그러니까 이게 그 피의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는 건 이례적이죠. 긴급 출국 금지라는 게 있긴 있습니까, 법적으로? 출입국 관리법에서 있기는 한데 거기서도 피의자로서라고 돼 있어요. 피의자. 그럼 피의자가 뭐냐? 이 피의자는 수사가 사건이 입건이 돼서 우리가 수사하겠다 하는 그런 입건이 돼서 수사 단계에 있을 때가 피의자거든요. 뭐 고소를 당했다든가 뭐 아니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제 직권으로 인지 수사를 하거나 여하튼 수사가 개시된 후인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는 피의 내사자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3일 토요일 금요일과 토요일 자정, 그 무렵에 사각지대, 긴급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피내사자 신분입니다. 근데 모양새가 참 안 좋겠네요. 화면 좀 보세요. 맨 앞에 있는 분이 좀 닮으신 분을 내세웠고 본인은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목도리로 가리고 또 주변에 경호원들 딱 대동하고 그리고 출국 심사까지 다 무사히 마쳤다며요. 저 때까지는 출국 금지 조치가 아니니까. 그리고 비행기 타기 게이트 바로 앞에서 2분 전에 딱 잡혔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출국 금지 조치를 해달라라는 요청서가 검사가 법무부까지 요청한 게 한 50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진상조사단에서도 우리가 미리 예비로 만들어 놨었다 요청서를. 그런데 지금 조사단은 조사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좋아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조사단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가 검사 신분에서 입건을 하면서 긴급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이게 수사가 될지 안 될지 잘 미지수입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 얘기는 출국 금지 시켰다는 얘기는 다시 재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봐야죠? 예, 그렇게 보이고요.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합니까? 수사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출국 금지 조치만 해놓고 수사로 더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로 해야 되나요? 이 표현이 좀 맞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된 마당에 재수사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거죠. 보시는군요. 좋아요. 그럼 본질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는 성접대가 됐는지 성폭력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되 성접대면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서 방법이 없고 특수강간으로 가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니까 살아있다라고는 설명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와서 다시 이걸 재수사를 한다 그러면 뇌물 부분도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출국 금지 조치가 되면서 그 요청서 안에 피내사 중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뇌물수수가 포함이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되죠. 근데 이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억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서부터는 특경법이라고 그래서 특별법으로 가요. 특경가법. 그래서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5년.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에서 뭐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5천에서 1억. 1억. 자, 5천에서 1억. 그렇게 돼서 이게 그러니까 1억 이상 수뢰죄가 되면은 그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많이 아시죠? 무기 또는이에요. 그러니까 무기형이 있어요. 그럼 무기징역이 있기 때문에 15년이 됩니다. 15년. 아, 이제 그럼 이해가 됐어요. 이 윤중천 이 건설업자와 주고받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끝났다고들 검찰은 그동안에 두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뇌물액수가 1억이 넘어가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살아있으니까 특수강간과 함께 15년의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라는 논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근데 지금 출국 금지 요청한 거에서는 특수강간 혐의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2차례 무혐의가 났으니까 조심스럽겠죠. 근데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윤중천 씨는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꽤나 성실하게 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윤중천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한 게 뇌물 공여.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은 형법에 하나밖에 없어요. 5년 이하. 그러면은 이게 7년이에요, 공소시효가. 아, 이제 이해됐다. 그러면 뇌물을 줬다라고 지목을 당하는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이제는 부담이 없네요. 뇌물 줬다라고 진술해도 자기는 처벌 안 받네. 공소시효가 끝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뇌물을 받았다라고 의심받는 김학의 전 차관은 문제가 될 수 있네요. 그게 액수가 1억이 되는 1억이 거죠. 되면. 그러니까 윤중천 씨 입에서 액수가 얼마가 나왔는지, 그거는 지금으로 봐서는 좀 그와 상응하는 진술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되는데. 변호사로서 딱 감이 오시는구만요. 이게 뭔가 상황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윤중천 씨 입장에 이전 정권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본질적 내용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자, 그럼 그 청와대 그 민정 라인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 지금 한국당 의원이고, 그렇죠. 그 밑에 있던 공직기강 비서관 조응천은 지금 민주당 의원. 거기서 심부름했던 박관천 경정은 그 유명한 그 박관천 경정. 요 세 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외압 얘기 나오는 게 2013년 3월인데요. 차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임명하는 과정에 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때 경찰 쪽에서는 우리는 내사 중이다라는 보고를 했다. 민정수석실에. 그리고 뭐 민정수석실에서 뭐 VIP가 관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는 피드백으로 받았다라는 주장이고 경찰 쪽 관계자는 지금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던 지금 거명하신 세 분은 경찰이 거짓 보고를 했다 우리한테. 내사를 하는 게 없다라는 거짓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지금 서로 주장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르죠? 지금 저 장면이에요.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시중에 소문이 파다했단 말이에요.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이 나돌고 있다라는 소문이. 그래서 경찰이 내사한다고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에서는 이게 뭐냐라고 경찰에 문의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우린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당시 청와대 라인들의 좀 주장이고 그렇죠. 경찰은 우리는 보고를 다 했는데 청와대가 묵살했다라는 주장이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네. 그렇죠. 그런데 좀 뭐 당시 청와대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내사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강행할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그거는 상당히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게요. 자, 앞으로 요게 재수사가 되면 검찰이 재수사합니까? 특검이 합니까?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임 검사라고 해서 좀 독립적으로 검찰 내에서 그 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고려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이 타겟이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는 계속 나돌고 있어요. 이거 파문이 커지겠죠? 네, 그렇게 정치적인 진영 논리로 서로 간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그 과거사의 검찰의
뭐 낯뜨거운 모습이 될지 예. 경찰의 낯뜨거운 뭐 둘 다 낯뜨거울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그 가치 중립적으로 정치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뭐 제가 너무 교과서적인 주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연한 말씀이신데 국민들은 하여튼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받는다 하던데. 예, 10시 반에 지금 이제 그 동부지법에 출두를 했는데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된 장관이죠? 그렇죠. 그 환경부 장관인데 이게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 때문에 그 폭로 때문에 시작이 맞아요. 됐었죠. 예.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있다. 전 정권에 임명됐던 그 환경부 산하 임원들에 대해서 표적 감찰을 했다. 그리고 뭐 김은경 장관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 뭐 그런 이제 폭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검찰이 고발이 됐고 시민단체에서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가 되면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김은경 장관을 직권남용 예,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영장 실질 신문이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복잡한 내용들은 전문가들 영역으로 넘겨두고 그렇죠.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김은경 장관이 오늘 구속이 되면 뭘 의미하는 거고 기각이 되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먼저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라는 게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김은경 장관이 주도적으로 이 블랙리스트라든가 이런 표적 감찰을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청와대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속이 됐을 때 인신이 구속이 됐을 땐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지니까 좀 그 토설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자, 그럼 다시요. 다시 정리를 하면 만약에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이 된다면 법원은 문재인 정부도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었다라고 일차적인 판단이 있다라고 해석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정권에서는 그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체크리스트다라는 데 일종의 말장난인 거고요. 예. 자, 요거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잘 봐야 되겠네요. 이게 심상치가 않은 사안이네요.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이제 이번 이제 보수 강경 쪽 인사들은 이번 정권도 끝난 다음에 뭐 그럼 다 털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정말 나라는 그 결단이 난다고 보는 거고요. 복수는 또 복수를 낳는 거고. 예, 그래서 김은경 장관의 경우에도 이게 과거 정권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안 그러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한 정권이기 때문에 좀 그 청와대에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앞으로 고쳐야 될 거는 고치면서 좀 이런 게 사법에 어떤 수사권이 개입되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뭐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DNA 자체가 없는 정권이라고 지금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기각이 될지 오늘 밤 늦게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뭐 균형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가 판단하는 게 이건 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대표 복귀해요? 그 얘기 솔솔 나오대요.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인맥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를 등에 업고 본인이 정치적인 입지를 다져야 하는 분들의 뭐 그런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좀 많은 분들은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권 내에서의 존재감, 영향력에 대해서 이전처럼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 좀 해보죠.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독일에 있다고 지금 알려져 독일에 있죠.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언제 돌아올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인가요? 올 하반기라고 좀 알려져만 있었죠. 그런데 지금 나도는 얘기는 6월 조기 복귀설이 나돌고 있다는 얘기죠. 6월에 조기 복귀하고 거기에 심지어 신당 창당 얘기까지 나와요. 안철수 신당을 만들 거다. 예, 그게 바른미래당이 워낙 안에서의 갈등이 크니까 바른당과 이전에 국민당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크면서 이게 갈라지는 거 아니냐. 그 논리라면은 왜 합쳤어요? 유승민 대표하고? 글쎄요. 그때 이제 유승민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의 자구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합당을 했을 텐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도 강하게 밀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을 봤을 때 그리고 두 대표의 그 정치적인 특성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활로 찾기가. 예. 그래서 이수희 변호사께서 직접 안철수 쪽을 연락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근거가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파악이 되신다는 얘기인가요? 제 인맥은 그랬습니다. 아하, 예. 오히려 그래서 안철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오랜만에 그래도 근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반갑네요. 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